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인데요.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신규 환자 수가 583명, 6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또 20, 30대 젊은 감염자의 비율도 한 달 사이 28%로 늘었고요. 일단 이렇게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는 추석 연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위주로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의 영향도 받으면서 폭증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숨어있던 누적 확진자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 중환자 비율도 치솟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위중증 환자가 한 78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 격리병상 자체가 한 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확진 추세라고 하면 당연히 한 2, 3주 정도면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되면 200명 선을 넘어서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중환자에 대한 어떤 격리시설 또는 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2단계를 확산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격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추세를 보면 지난 11월 13일부터 200명대를 보이다가 연 사흘 동안 보이고 그 이후에는 3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500명대를 보였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단계를 적용한 지 얼마 안 지나서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5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였다는 얘기는 1000명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수도권의 2단계나 일부 지자체의 2단계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3단계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2.5단계로 격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일단 식당이나 카페 등처럼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환경에서 주로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제적 조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세심한 방역 대책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수능인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능이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네. 가족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그러니까 가족 포함해서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 기간 동안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도 수능, 그러니까 시험 대상자 수험생들 중에 기존에 감염돼 있을 이제 어떤 잠복 감염 상태인 학생들도 네.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간 이후에는 방역 당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끝내고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조건부 승인 신청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자부터 투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우리가 그러니까 백신 사례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까지 한 다음에 긴급 승인 신청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상을 채 안 하고 2상 결과만 가지고 실제로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된 경우에는 처음 대상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일라이릴리나 아니면 리제네론도 마찬가지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투여가 되는 걸로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들어갈 거고요. 경증 환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치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단계의 그 임상 결과를 건너뛰고 이상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로 이제 경증 환자에게 투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가 된 다음 다른 유형의 재감염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그렇다면 백신이 나와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 해당 여성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V형에 해당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예. 그다음에 완치된 이후에 4월 달에 S형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실제로 G형 그 S형이 아니고 G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G형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난 건 맞거든요. 614번 위치에. 그러니까 실제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면 백신의 타겟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위가 과거에 지금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V형에서 G형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떤 항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거에 대한 과학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기간이 3월에서 4월 짧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항체 지속균이 빠르게 감소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V형에서 G형으로 바뀐 사례 말고 향후에도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되면 쉽게 변이를 더 빨리 일으키거든요. 네. 이 경우에 향후에 개발될 백신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변이 시 백신 효능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연내 백신 접종이 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백신을 빨리 접종을 받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300명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문제점은 백신이 만약에 투여가 된다라고 접종이 된다라고 해도 한동안은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한꺼번에 접종이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접종이 되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 내에서도 바이러스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예. 그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못 지키게 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 그 자체가 막연한 어떤 낙관을 갖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같은 방역 수칙은 한동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백신이 빨리 접종될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서울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 코로나19 감염은 어느 정도 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방역 수칙이라는 과학을 믿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